나는 리더다.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리더. 수평적이고 친근한 리더야말로 좋은 리더라고 할 수 있지. 그는 리더다. 팀원들은 원하지 않는 사적인 질문을 하고 성급하게 훈수를 두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리더라니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닥터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윤대현 교수입니다. 이 시간은 자기인식과 내적 수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나는 내가 좋은 리더인 줄 알았는데 이 다면 평가를 받으니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 놀랐다. 반대로 진심으로 조언을 했는데 너무 속상해하고 때로는 저항 행동을 보이는 팀원 때문에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듣습니다. 자기인식은 의외로 우리에게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반대로 자기인식을 잘 하는 경우에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또 성취, 성공에 이르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자기인식에 있어서 자세 이상 내용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기인식, 내적 수용하면 뭔가 나에 대한 정보, 충고를 받아들이는 자세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데요. 자세가 훌륭해도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걸러내야 되는데 또 너무 받아들여서 문제가 되는 측면도 존재하죠. 그래서 자기인식을 위한 좋은 전략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가 내적 인식, 두 번째가 사회적 연결 기반 인식인데요. 사실은 사회적 연결 기반 인식이라는 것은 타인한테 잘 정보를 얻는 걸 얘기하죠. 이것을 내 내면으로 잘 받아들일까 좀 고민하는 것을 내적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 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순서를 꼽는다면 거의 비슷하게 동시에 가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사회적 연결 기반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정보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요즘 이런 고민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쳐서 힘들다. 이런 전환의 시기에 힘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지쳐버린 내가 한심하다. 나는 유리 멘탈이다. 자기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 자기 비판이죠. 자기 비판 자체는 자기인식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특징 내지는 갖고 있어야 될 자질이기도 한데요. 적절한 자기 비판은 필요한데 비판하지 않을 내용 내지는 정보를 갖고 비판하면 그건 오히려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이제 기업에서 일하는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때 꼭 질문 드려봤거든요. 1, 2년 전보다 지금 힘이 넘치시는 분이 있나? 한 분도 손 드신 경우가 없습니다. 네, 몰입감이 더 좋아진 경우가 있나? 아무도 손 드시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이나 정보에 대해서 그건 오히려 필터링, 걸러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오히려 너무 받아들이고 진짜 내가 받아들여야 될 정보에 대해서는 또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필터링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기인식과 내적 수용이 더 불편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좀 지쳤어.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요즘 표현으로 추앙받아야 할 좋은 직장인이야. 이게 사실은 내 마음에 끌고 와야 될 중요한 정보이고 느낌인데, 그렇지 않고 난 한심해, 유리 멘탈이야, 왜 지치기만 해, 이거밖에 못해, 이런 식의 정보와 느낌을 끌어들이게 되면 잘하고 있는데도 못한다 이러다 보면 진짜 객관적으로도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의외로 자기인식과 내적 수용에 있어서 받아들이려는 자세만큼이나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정보가 괜찮은 건지 팩트 체크를 먼저 하는, 약간 받아들일 때까지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여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셜 커넥션, 사회적 연결이 중요하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 내 외부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좀 이야기할, 신뢰할 사람이 있는지. 자기인식과 내적 수용을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인 조건으로 좋은 조언을 해줄 그 누군가가, 당연히 이거는 3차원으로 있어야겠죠. 3차원적으로 내가 좋은 사회적 연결, 좋은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존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다익선이지만, 네. 하지만 제대로 된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인식과 내적 수용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형태든 나에게 있어서 멘토가 될 수 있는, 꼭 일방적인 거는 아니고 상호적일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자기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느낀 다음에 그 사람을 구하기는 사실 또 쉽지가 않죠. 또 너무 많은 사람의 정보를 들으면 오히려 우리 뇌가 혼란스러워 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적절히 또 좀 미리 그런 좋은 사회적 연결에 자기인식을 위한 그런 people, 사람을 내가 잘 확보하는 것. 동시에 나도 그거에 대해서 또 감사함을 표현하고 나도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겠죠.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적절하고 내가 받아들여서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조언도 줄 수 있죠. 그래서 내 생각도 그렇고 주변 생각도 그렇고 이게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인식이란 내 마음의 과정을, 스위치를 켜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타시오라고 하는 거는 미성숙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오히려 자기 방어의 기능이죠. 하지만 적절한 정보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장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내적 인식, 사회적 연결 기반 인식 후에 그걸 내 거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를 요즘 자기애적 문제가 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나르시시즘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그런 경향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애라고 하니까 나를 잘 사랑해 주는 거다, 뭐 이런 느낌도 들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되게 프레자일, 남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 칭찬에는 잘 반응하는데 누군가가 내 마음에 불편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경향을 갖죠. 의외로 그 나르시즘 경향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성격에 고정된 형태의 나르시시즘, 자기애도 있지만 좀 일시적 현상으로 이런 게 오기도 하죠. 마음이 좀 많이 지쳤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좀 중요한 힘을 가졌을 때, 뭐 승진을 했다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 장이 됐을 때도 사람이 힘을 가지면 좀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해지는 걸로, 그런 경향으로 보이는 걸로 되어 있죠. 리더라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조심할 수 있을까요? 기업하는 제 가까운 분이 있는데 약간 우스개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5명의 사람을 주변에 두는데 4명은 자기한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좀 제가 재밌게 얘기하면 약간 아부형? 네. 하지만 1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꼭 직언을 하는, 이렇게 구성을 한다. 너무 주변에 다 비판하는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마음이 배겨내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는 칭찬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싶은 어느 정도의 나르시시즘적인 경향은 다 갖고 있죠. 그거를 다 없애고 변화시키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거를 아는 거는 중요하죠. 그래서 주변에 좀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런 거에만 길들여지고 좀 네거티브 피드백, 좀 아파도 정확한 정보, 이건 아닌 것 같아,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거에 좀 귀 닫게 된다면 워낙 성향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상황적으로 그런 자기애적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고, 특히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좀 더 힘을 가졌을 때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죠. 단기적으로는 나르시시즘이 있는 경우에 나는 옳다, 나만 따르라, 뭐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강해 보이고 성공의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자기 발전에도 문제가 되고, 나르시시즘적 경향이 생기면은 좋은 결정을 내리기도 결국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정보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다 다 남의 탓을 하다 보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르시시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지키는 한 특징이긴 합니다.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내 탓보다는 네 탓이야, 이런 본능이 있긴 한데 항상 균형이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인식과 내적 수용에 있어서 의외로 자세보다도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내용, 그리고 이걸 받아들일지 판단을 위해서는 좋은 people, 사회적 연결 기반의 그런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그런 것들을, 그런 신뢰 기반에서 적절한 정보들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변화에 있어서 2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가 지적 통찰이라 그러고요. 또 하나가 정서적 통찰. 머리로 받아들이면 나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깊이 우리 프레임은 또 감정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금방 이해를 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문제가 있지, 내가 그렇지, 이제부터 그러지 말아야겠지 했다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또 너무 나를 탓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천천히 학습하듯이 일한다 해서 이제 work through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게 내 성격과 좀 강하게 붙어 있는 거면은 그 본질적인 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내향적이고 좀 더 외향적이고 이런 기본적인 성향은 바꾸기 어렵지만, 요즘 내향적 외향적보다 수용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죠. 자기인식과 내적 수용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지 한번 옳은지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2번째는 자세죠. 받아들이려는 자세. 이게 내 몸에 배이려면 정서적인 성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엔 꼭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단점, 장점을 잘 파악하고 단점을 보호할 수 있는 나만의 스타일을 연습하는 것 필요하죠. 사람, 받아들임, 연습, 이렇게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